아침에 눈을 뜹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예전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봅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해방감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옵니다.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알림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몇 통의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을 시간인데 조용합니다. 단체 카톡방도 조용합니다. 회사 임원진 단톡방, 부서 단톡방, 프로젝트 팀 단톡방. 예전에는 밤낮 없이 울리던 알림들이 이제는 완전히 조용합니다. 나는 이미 그 방들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나간 게 아니라 나가야 했습니다. 퇴직했으니까요. 일어나서 커피를 내립니다. 신문을 펼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이미 회사에 도착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유롭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니까요. 책상 서랍을 엽니다. 명함이 보입니다. 김상무 이사. 제 이름 앞에 붙어있던 직함. 이제는 과거가 된 이름.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봅니다. 이 명함이 나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직함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이사님,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나도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나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명함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직함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일까요? 거울을 봅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보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조금 처진 어깨. 이게 나다. 근데 이게 진짜 나일까요?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회사의 일부였습니다. 회사의 목표가 내 목표였고, 회사의 일정이 내 일정이었고, 회사의 성공이 내 성공이었습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동안 회사였을까? 사람이었을까? 회사라는 이름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살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 건 내가 나여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회사 사람이어서였을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회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무섭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퇴근하면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회사와 나 사이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면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많아졌고 회식도 빈번해졌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그런 이유들로 나는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됐습니다. 부장이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김대리, 김 과장이 아니라 부장님이 됐습니다.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이름으로 불리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김씨라고 부르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나를 부르는 거구나. 그만큼 나는 부장님이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지. 이번 주 실적 마감이지. 다음 달 프로젝트 준비해야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회사 모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회의하고, 결제하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점심시간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하고, 오후에도 계속 일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부하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먼저 나가지 못하고, 야근하는 팀원들 보면서 같이 남아있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12시, 씻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휴가를 가도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혹시 급한 일 있을까봐 회사 일정이 내 인생 일정이었습니다. 회사가 바쁘면 나도 바빴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밤을 새웠고, 회사가 쉬면 나도 쉬었습니다. 나는 회사의 일정표에 맞춰 살았지. 내 인생의 일정표는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회사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출장이 있어서, 결혼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데 가자. 지금은 프로젝트가 바빠서 집사람이 서운해하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의 역할이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즘 시간 나면 밥 먹자는 말만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취미생활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뭐. 그렇게 나는 온전히 회사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없이면 안 돼요. 부장님이 해주셔야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채택될 때,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 실적이 좋을 때, 그럴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가 됐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이 찍혔을 때 그게 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나였을까요? 이사라는 직함, 부장이라는 역할, 회사라는 소속, 그게 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가렸을까요? 30년 동안 나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회사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퇴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 하나에 담긴 30년의 흔적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인데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일 겁니다. 집사람이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집사람은 예전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나는 집에 남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냥 쉬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TV를 켰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울리던 전화와 메시지가 이제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드디어 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가끔 밥 한번 먹자고 연락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바쁘시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누군가 나를 찾았습니다. 부장님, 이거 결제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의견 좀 주세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친구들 모임이 있고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봤습니다. 평일 오전, 공원에는 노인들만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바둑 두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 나도 이제 저 사람들 중 하나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에 가봤습니다.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으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덮었습니다. 영화관에도 가봤습니다. 평일낮 영화관은 한산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뭐 했지?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낸 것 뿐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 회사가 사라지자 나도 사라진 느껴진다는 것. 30년 동안 나는 회사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회사가 나를 정의했고, 회사가 나를 필요로 했고, 회사가 나에게 의미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부장님, 이사님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명함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비장, 이사. 이 직함들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직함들은 다 과거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남았을까요? 필요 없어졌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 필요 없고, 사회에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그게 지금 제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부모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대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 제 이름은 그냥 김이었습니다. 직함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였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결혼식 사진입니다. 턱시도를 입고 집사람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때도 나는 그냥 김이었습니다. 신랑이었고 남편이 될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그때 나는 아빠였습니다. 회사 부장이 아니라 그냥 아빠였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사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나였고 회사를 나온 지금도 나는 나라는 것. 회사는 내 인생의 일부였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역할이었지 내가 아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은 옷이었지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회사라는 옷을 입고 살았던 겁니다. 그 옷이 너무 오래 몸에 붙어 있어서 옷과 피부를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책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로 살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살아볼 차례입니다. 김 부장이 아니라 김로. 직함 없이 역할 없이 그냥 나로.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잡고 걷고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면 됩니다. 회사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김상무 이사. 이 명함은 이제 과거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나는 이 명함이 아니니까요. 나는 이 직함이 아니니까요. 나는 김입니다. 그냥 김. 50대 후반의 남자.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인 사람. 회사로 살았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사람으로 살아볼 차례입니다.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근데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 직함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 나는 회사였을까? 사람이었을까?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회사 없이, 직함 없이, 그냥 나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나를 찾아가면 됩니다. 회사로 살았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사람으로 살아볼 차례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